8번 문제를 봅니다. 8번부터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소유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소유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내 것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 소유권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내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 땅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국가가 내 땅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공적 제한 그럽니다. 공적 제한이라는 것은 국가가 제한을 가하는 것인데 여기에 뭐 경찰권, 수용권, 귀속권, 과세권 이런 것들이 공적 제한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암기하지 마시고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공적 제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내용적으로 우리의 소유권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냐, 공간적 범위를 이야기를 할 때 옆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번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필지로 등록이 된 땅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땅이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권리가 나오는데 위에 있는 권리를 우리는 공중권, 그 다음에 지표권, 그 다음에 지하권이다. 여기서 주의를 요할 것은 공중권이라는 거예요. 지상권이 아니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고 공중권은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으로 구분하는데 사적 공중권에 해당되는 권리는 우리 일조권, 그 다음에 조망권, TDR 이런 권리를 우리는 사적 공중권이라고 한다. 여기서 TDR은 개발권 양도라고 해서 다음 문제에서 별도로 좀 정리를 해봅니다.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해보는 거죠. 사적 공중권 그러면 세 개, 1조 T, 1조권, 조망권, TDR은 뭐라고 한다? 사적 공중권. 거기에 대해서 공적 공중권은 항공권, 전파권 이런 것들이 공적입니다. 옆으로 있는 권리로 지표권이 있는데 여기는 건축권이라든가 경작권이라든가 용수권이 있는데 여기서 용수권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우리나라는 유역주의를 사용하고 있어요. 유역주의라는 것은 물을 서로 나눠 쓰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지하권이 있습니다. 지하권은 소유권의 범위가 이제 미치냐 안 미치냐를 가지고 말하자면 지하수는 소유자의 권한이 미친다 해서 지하수는 소유권의 권한이 미치는 걸로, 광물은 소유권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 광물이라는 것은 국가 거니까 말하자면 별도로의 권리로 존재해서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참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하 밑에에 그러면 어디까지가 지하권이 미칠 거냐 해가지고 나오는 용도가 이런 용어가 하나 있어요. 한계, 심도 이런 단어가 나와요. 심이라는 것은 지하에서 한계, 지하의 한계를 한계, 심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한계, 심도는 지하의 하한선을 우리가 한계, 심도 이렇게 용어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8번 문제에 정리를 해봅니다. 자, 8번에 1번 토지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소유권이라 하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소유권을 정의하기 위해서 민법에서 부동산은 뭐라고 정의했느냐?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해서 2번 정의를 했죠. 이걸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3번 그런데 그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무한정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바로 이렇게 상하에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가 입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에서 우리의 소유권은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는 이걸 3차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입체적 내지는 3차원으로 표현하고 있다. 4번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 공시 방법은 등기죠. 내 것이다 등기라는 방법으로, 그리고 동사는 점유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니까 종속 정착물이죠. 그런데 종속 정착물 가운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건 없다 했는데 이게 틀렸죠. 예를 들면은 토지의 정착물 가운데 대표적인 게 임목이죠.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토지에 정착했기 때문에 정착물인데 소유권이 토지와 같기 때문에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목을 우리가 등기를 한다든가 명인 방법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독립된 물건으로 정의를 한다고 그랬죠. 우리 독립된 거 4개 뭐냐면 건물,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그 다음 명인 방법, 수목, 농작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등기된 임목이라든가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공간적 범위에 관련된 설명이네요.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입체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입체적이다 아니면 3차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맞는 지문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광업권에 열거한 미채금 광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고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 3번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에서 소유권을 정리를 했다면은 이 소유권은 민법에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5번을 통해 갖고 소유권의 개념을 좀 정의를 해본다면은 4번에서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소유자가 법적으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했대요. 그런데 그 인접에 위치한 민간 지상파의 방송 사업자의 전파 송신을 이제 영향을 미쳤대, 방해를 했대요. 그러더라도 권리를 침해한 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왜 그럽니까? 소유자가 자기의 소유권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침해한 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공익사업자가 그 다음에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때는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걸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이용 정도에 따라서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소유권에서 허용되는 법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침해를 받았다면 보상을 해야 되고 내가 법대로 했다면 그 법대로 한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으로 9번 지문을 정리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소유권이에요. 1번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자, 공개념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정의한 것을 토지 공개념 그럽니다. 이거는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 공개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사유재산권의 보장은 개개인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소유하고 상속하는 건 물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에 대하여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해요. 현저한 이익이 있을 때는 국가는 그 이익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익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노력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득이 올라갔을 때, 예를 들면 옆에 개발을 했다.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집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이 배아파하기 때문에, 이게 배아파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으면은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4번, 오늘날 우리의 소유권은 절대적 소유권이다, 상대적 소유권이다.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무슨 권리다? 상대적 권리다. 왜? 국가가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성을 포함하는, 내포 그러면 포함 이런 뜻이에요. 사회성을 포함하는 상대적 권리로 이해한다. 이렇게 해야 4번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4번이 틀렸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국계법에서 말하자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을 지정을 하는 걸 말한다. 이걸 우리는 용도 지역이죠. 우리가 국계법에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렇게 있는데, 용도 지역은 지역과 지역은 중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과 지구는 중복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공법에서 별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4개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보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가지고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것을 우리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돼서 10번에서는 정답이 4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부터 우리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TDR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봅시다. 소유권에서 1번,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의 가치로 본다면,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의 정의 그렇다면은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측면에서 파악을 하자 이 말이죠.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게 내 것이라고 할 때 가치라는 건 소유권에 대한 만족이에요. 그런데 소유권이라는 게 상하에 미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소유권의 상하의 개념을 우리가 공간적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으로 복합적으로 파악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겁니다. 2번,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거죠. 그래서 입체 공간 또는 3차원 이렇게도 이해를 해봅니다. 3번,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소유권은 입체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지만 현행 지적도는 아직까지는 입체적 표현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 맞는 걸로 풀어가는 겁니다. 다시요. 자, 우리의 소유권은 입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 지적도는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4번.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있다 했는데, 자,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고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중공간이라고 해야 됩니다. 지하 공간이 아니라 무슨 공간이라고요? 공중공간. 지하 공간이 아니고 공중공간이다.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는 우리가 백화점 같은 것을 일반 고객에게 뭐냐면 공개 공지로 내놓으면은 우리 층수를 1.2배 범위 안에서 더 올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공중공간이다. 그 다음에 개발권 이전 제도, 이걸 우리는 TDR이라고 하는 거고요. 개발권 양도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국가가 개발을 못하게 뭐라고 하는 거니 막았습니다. 그러면 개발을 못하게 막았으면 예를 들면 그린벨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유적지가 나왔다든가 제가 유적지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내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팠더니 유물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 손실이 생겼다. 소유자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는 형평성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했는가? 그 땅의 소유권과 위에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개발권을 분리해서 개발권만 양도한다. 예, 그래서 이걸 공중권의 활용 방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양도했다는 점에서 이걸 시장의 원리로 보상을 받았다. 원래는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국가는 제도만 만들어 놓고 실제 보상은 시장에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규제가 많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권리를 사가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권리를 사가려고 한다면은 주변에서 집을 못 만들게 해야 그래야 집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규제가 많을수록 효과적이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TDR 그러면 세 가지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했다. 두 번째 개발권만 팔았다. 세 번째 시장의 원리로 보상을 했다. 네 번째 규제가 많을수록 효과적인데 다섯 번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법제에서는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가 안 됩니다. 자,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자주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TDR 알아두시고 이거는 공중 공간이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의 늘어남에 따라 소유권의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가 내 것이냐 할 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민법 212조에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 땅이 어디까지냐? 예를 들면은 내 땅 밑에서 우리 집 밑에서 지하철이 지나감으로 인해 갖고 우리 집이 흔들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하철을 시행하고 있는 쪽에서 우리한테 나한테 보상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그 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를 한계 심도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까지를 할 거냐 이걸 판례에 따라서 정하고 있죠. 이런 점을 법원의 판단이다. 이거는 판례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해서 5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1번은 정답이 4번이고요. 이번에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 기출문제는 용어를 설명하는 거고 혹이나 그 용어 설명이 조금은 어렵게 느낀다고 한다면은 우리 앞 강좌의 용어 백선에서 이 파트에 관한 용어를 조금 더 제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만 용어로 정리를 하시면은 중간중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서 11번까지는 우리는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로 정리를 했습니다.